2022년 2월 둘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안정적이 되어가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변종 발견이 된 소식과 호주 12세 인구의 95%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한 소식, 스콧 모리슨 정부의 지지율 하락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호주 정부는 코로나 감염 사태가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인데요. 전체적인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지난달 중순 정점에 이른 후에 계속해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특히 병원 입원 환자 수와 집중치료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1일 최고 98명까지 기록이 되며 우려를 낳았던 사망자 숫자도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어제는 절반 정도 수준인 45명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해 10월까지의 1600여 명의 사망자들을 분석한 통계 자료를 통해 호주 코로나 사망자의 75%가량이 기존에 지병이 있었던 기저질환 환자들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당뇨인 것으로 확인이 됐으며 이어 비만과 심장질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통계는 오미크론 이후 상황이 아직 분석된 자료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호주는 오미크론 사태가 정점이었던 최근 2개월 동안 전체 코로나 누적 사망자의 절반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안정적인 숫자가 유지되면서 병원들이 적절한 수용 능력을 보이며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지난 1월 둘째 주부터 중단됐었던 급하지 않은 수술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민간병원과 지방에 있는 공립병원의 경우 75%까지 긴급하지 않은 대기 수술이 재개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당분간 대도시의 병원들은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빅토리아주도 중단됐었던 비응급 대기 수술을 50%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잠잠해진 이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마지막 변이 바이러스가 아닐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염성이 훨씬 강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종이 57개국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구별이 쉽지 않아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 오미크론 하위 변종 BA2입니다. 빠르게 번지고 심한 변이를 일으키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10주 전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이 된 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며 전 세계 우세종이 됐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오미크론 하위 변종이 이미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수주일 만에 해당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덴마크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바이러스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약 33%가량 높고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도 더 쉽게 감염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호주에서 해당 변이 바이러스는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에서도 발견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발견된 케이스들을 분석한 결과 해당 변종 바이러스가 더 심각하다거나 기존 백신이 덜 효과적이라는 징후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호주 전체 12세 이상 인구 중 95% 이상이 최소 한 차례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10일부터 시작된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역시 학교가 개학하면서 가속도가 붙으며 해당 연령의 어린이 100만여 명이 접종을 받은 상황인데요. 이는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호주 면역기술 자문그룹 ATAGI가 16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 백신 화이자의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해
기존 18세 기준이었던 부스터샷 접종도 16세까지 내려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체 부스터샷 접종률은 42.9%에 이르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호주 면역기술 자문그룹 ATAGI가 완전 백신 접종에 대한 정의를 3차 접종까지로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빅토리아 주 총리가 전국 내각회의에서 해당 이슈를 제안했으나 당시에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각 주 정부 간의 의견이 점점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학 전문가들은 해당 결정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3차 부스터샷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때까지 특히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 의무화 결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화이자 측은 생후 6개월에서 만 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을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공식적으로 신청했으며 FDA는 2월 15일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올해 5월에 있을 연방 총선을 몇 달 앞두고 발표된 조사 결과에서 자유당 연립정부와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정당 지지율은 56%대 44%로 양당 구도 지지율에서 야당이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018년 9월 이후 최대 격차입니다. 또한 연방 총리 지지율도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 43%대 노동당 앤서니 알바니지 당수가 41%로 그 격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한편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정부가 팬데믹 대응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계속 비판의 대상이었던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와 신속 항원검사 키트 공급 부족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해오지는 않았다 라고 말하며 시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국민들에게 사과는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모리슨 총리를 위선자이자 거짓말쟁이라고 언급한 문자 메시지가 유출돼 정치계가 시끄러운데요. 해당 당사자는 바나비 조이스 연방 부총리입니다. 이에 대해 부총리는 평균시설 보냈던 텍스트 메시지라고 밝히며 현재 입장과 다르고 무관하다 변명했습니다. 이후 부총리는 모리슨 총리에게 즉각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고 사의를 표현했지만 총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총리는 서명을 통해 부총리가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그 사과를 선의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언론은 모리슨 정부가 큰 공경에 빠졌다고 보도하며 연방 총선에서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안정적인 상황이 되어가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변종이 발견된 소식과 호주 12세 인구 95%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한 소식, 스콧 모리슨 정부의 지지율 하락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